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과제 네 번째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과제 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이론을 배웠다, 개념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문제를 싹 다 풀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 선생님 풀이랑 맞춰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수를 구하여라. 혹은 교점의 개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교점의 개수 혹은 교점의 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점의 개수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다. 다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다. 이 개념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먼저 개념 정리 좀 해드리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겠죠? 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일 수도 있고요. 0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있게 돼요.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요. 그쵸? 두 개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 한 개라면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 0일 거고 만약에 실근이 없다면 판별식은 0보다 작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의 해석이에요.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 실근의 개수 그렇죠? 실근이 2개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클 거고 1개라면 D가 0일 거고 0개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겠죠. 이 개념이 방정식에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실근의 개수가 뭐와 똑같냐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뭐와 똑같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그래프냐면 두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y는 두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한쪽 그래프는 방정식의 좌변이에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그래프와 한쪽 그래프는 우변의 그래프입니다. 뭐가 되는 거냐? y는 0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y는 0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냐면 이게 사실은 x축이에요. y는 0은 x축을 이제 식으로 써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그래프,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요 실근의 개수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교점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2개거나 1개거나 0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거죠.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인식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식과 그 다음에 요 식을 어떻게 해서 연립해서 같다라고 놓고 연립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해서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근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 이 교점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실근의 개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인 건데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실제로 원래는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너무 그래프 그리는 게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자, 이쪽 좀 지울게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요 그래프와 x축이 뭔데? y는 0이지, 그치? x축에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요 식과 그 다음에 요 식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해서 실근의 개수로 문제를 풀자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요 상황이죠, 그쵸? 요 상황을 묻고 있는데 요 상황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요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그래프,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식과 자, 뒤에 그래프 x축이죠? y는 0. 이 그래프를 연립합니다. 이 연립해서 이 연립된 방정식의 무엇을 구하자? 실근 개수를 구하자. 실근 개수를 구하면 그게 곧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 실근 개수를 구하자. 그럼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아, 판별식. 자, 판별식 구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가능하죠? 짝수 판별식.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4니까 요거 그렇죠? 마이너스 4 반띵하면은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판별식 쓰겠습니다. 반띵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2 곱하기 2 되겠죠.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판별식이 0이 됐네. 판별식이 0이면 실근 몇 개? 실근은 1개. 실근이 1개니까 교점 개수도 몇 개? 그치. 교점 개수도 교점도 1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면 좀 넘어가긴 하는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저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이게 x축이고요.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건데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볼록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한 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1개입니다가 답이 되게 돼요. 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되셔야 뒤에 문제도 쭉쭉 풀 수 있어요.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차함수 이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위치 관계를 물어보고 있다는 걸 뭐냐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라는 거야. 자, 위치 관계는 자,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만나는가 혹은 안 만나는가?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몇 번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위치 관계는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만약 만난다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이게 바로 위치 관계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즉 교점이 몇 개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점이 몇 개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위치 관계를 묻는 것의 답변이 되게 돼요. 교점이 몇 개냐. 자, 그러면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죠. 다시 위치 관계는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묻는 것의 질문인 거고 만난다면 몇 개 만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기 때문에 즉 위치 관계를 묻는다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죠. 그럼 교점의 개수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알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해봐. 좀 귀찮지 않아? 귀찮지. 그럼 교점의 개수라는 것을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로 고쳐서? 방정식으로 고쳐서 실근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아까 방금 했잖아. 다시 위로 올라와서.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동일한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실근의 개수, 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그래프가 두 개죠. 하나는 뭐냐면 이 그래프, 또 하나는 x축이죠. 자, 그럼 x축을 한번 써봐야겠죠. x축은 이 x축은 사실상 누구야? y는 0이다라는 이 그래프인 거지. 그럼 여러분 연립해야죠. 어떻게 연립하면 되는 거야? y에 있는 뒷부분, y 뒷부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요식과 y 뒷부분 0이죠? x축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도 충분하다고요.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라고.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럼 또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 판별식을 가지고서 실근 개수를 헤아릴 수 있었던 거지. 자, 판별식 쓰겠습니다. 자, D는 4분의 D 가능하네요. 짝수니까. 그쵸? 짝수 판별식. 여기 마이너스 4 반띵해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짝수 판별식 써주면 자,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숫자만 AC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요거 4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1 하고 나오게 돼요. 자, 1보다 중요한 건 뭐야? 이게 뭐보다 크다라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내려와서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니까 실근을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근을 2개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 이 두 그래프, 요 그래프와 X축, 그쵸?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2개다. 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개, 이게 바로 답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2개니까 서로, 위치관계, 서로 다른 몇 개 점에서?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X축이고요. 이렇게 X축이고 이제 이거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이렇게 그려보지 않고도 그렇죠? 막 이거 완전 제곱식 고쳐서 막 그려보지 않고도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서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를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자, 빗줄 쳐야죠.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예요. 즉,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X축이고, 이제 이거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교점이 이렇게 한 개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그 말은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실근이 한 개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두 그래프를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고쳐봅시다. 지금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예요? 지금 먼저 이 그래프 있고요. 그 다음 X축 있죠. X축을 식으로 써야지. X축을 식으로 써봐.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Y는 그렇지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할게요. Y 뒤에 있는 식들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라는 식과 이쪽은 뭐야? Y는 0이지.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여기서의 실근이 지금 몇 개였으면 좋겠냐면 한 개였으면 좋겠어. 실근이 한 개여야 그래야 교점이 다시 한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실근이 한 개다. 떠오르는 개념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판별식 D가 무엇이다? 0이다. 개념 떠올라야죠. 자, D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가 없죠. 일반 판별식.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지금 이 판별식 E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0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근이 한 개니까요. 그래서 요 식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풀어볼까요? 이거 넘어가면 1은 넘어가면 4K죠. 따라서 K값 나오네요. K값은 얼마? K는 4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예, 됐고 자, 이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이번에 4번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의 교점의 개수래요. 자, 교점의 개수 다시 밑줄 쳐야죠. 교점의 개수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정말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야, 이 생각해봐. 이 그래프도 그리고 이 그래프도 그려가지고 막 너무 복잡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는 거죠. 연립해서 그 연립한 방정식의 무엇을 구하면 된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실근의 개수는 누구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연립해 보도록 하죠. 자, 식 두 개죠. 지금 요 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식 두 개인데,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y 뒤에 있는 요거. y 뒤에 있는 요거. 요 두 개를 같다고 연립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제 판별식을 구해보도록 하죠. 판별식은 짝수가 아니니까 짝수 판별식은 못 쓰네요. 판별식은
b의 제곱. 그럼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게 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거 5가 나오게 되죠. 즉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실근의 개수는 2개를 갖는다. 그 말인 즉,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도 몇 개다? 2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개다? 2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죄송합니다. 자, 실제로 죄송해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미안. 아직도 목이 안 좋아서. 자, 실제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요. 얘는 이제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서 어딘진 모르지만 이렇게 교점 두 개의 교점을 이렇게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방정식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계산도 깔끔하고 정확하다.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자, 또 밑줄 쳐야죠. 한 점에서 만날 때 밑줄 딱 쳐야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다?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한 개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직접 그리는 것보다 교점이 한 개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식을 모해서 연립을 해서 연립한 식의 무엇을 구하자? 판별식을 구하자. 연립한 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이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하자. 판별식을 부호를 조사해서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면 되는구나. 즉 실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이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교점이 한 개다? 그 말은 실근이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다라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면 되겠구나. 자, 그래프 두 개 있죠? 이 그래프하고 지금 이 그래프인데요. 이 두 그래프를 연립하겠습니다. y는 뒷부분이 똑같으니까 y는 뒷부분 가지고 와서 연립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자,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판별식을 쓸 텐데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니까 짝수 판별식 가능하네요. 반띵해주면 마이너스 2죠? 해주게 되면, 자, 짝수 판별식. 자,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C는 2 마이너스 K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예쁘게 정리해주면 4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2 플러스 K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것도 예쁘게 정리해주면 2 플러스 K다라고까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점이 한 개잖아. 교점이 한 개면 실근이 한 개잖아. 실근이 한 개면 판별식이 0인 거잖아.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K값 나오게 되겠네요. K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되게 됩니다. 자, 다시 6번입니다. 자, 6번도 아까 5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밑줄 쳐야죠. 한 점에서 만날 때 밑줄 딱 치고 여러분은 이것을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냐면 이 이차함수와 이 그래프의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그럼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이 두 식을 모해서 연립을 하자. 두 식을 연립해서 그 연립한 식의 실근이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실근이 한 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실근이 한 개가 되려면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죠. 자, 두 개, 지금 요식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식인데요. 요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지금 y는 뒤에 부분 식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 거니까 연립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이 부분 x 플러스 2k하고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x제곱
전개할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3-2k는 0 하고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난 무엇을 구할 거냐면 판별식을 구할 거거든. 근데 짝수 판별식 가능하죠? 여기 b가 지금 플러스 2니까 반띵해주면 플러스 1 하고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1의 제곱 1이고 이건 분배해봤자 마이너스만 붙이고 이렇게 풀리겠네. 이거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k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판별식 2 얘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 2k는 2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예, 됐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x의 범위가 5부터 9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자, 먼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리고 해야 되거든. 근데 x축 그리고 y축 그리는 것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은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그려봅시다. 실제로 그리지 말고 가상으로만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x축이 이렇게 어딘가에 있다 생각하고 y축도 어딘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y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원점인 거잖아.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전부 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자, 이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 2차 함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이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죠? 꼭지점의 좌표는 4,1이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요거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내용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2차 함수 복습 내용을 클랩 수학에서 선생님이 그 올리는 유튜브 이름이거든. 클랩 수학. 여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요거를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제 계속 갈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4,1이죠. 그럼 4,1이 어딜까 이렇게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되게 되겠죠. 요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땡땡땡 찍어서 가상의 x축이 어디 있겠지. 이게 4, 그럼 땡땡땡 이렇게 찍어서 땡땡땡 찍어서 어딘가 이제 1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4,1이다라고 이렇게 찍은 거야. 그죠? 자, 그럴 때 나는요, 5부터 9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4잖아. x값이 4잖아. 그럼 5는 어디 있을 거냐면은 4보다 더 큰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5가 있겠지. 그치? 여기 어딘가에 5가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9는 어디 있을 거냐면 9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쯤에 9는 멀리 있겠죠. 9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9하고 이렇게 있게 될 거야. 지금 비율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에 해당하는 점일 거고 여기가 이제 9에 해당하는 점일 거야. 이렇게 되게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어디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알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겁니다. 다른 부분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른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심사가 아니야. 여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5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이쪽만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쪽에서 제일 작은 값은 x에 얼마를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을까? 그치? x가 5일 때 그 값이 제일 작겠지. 그럼 실제로 그때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항상 최대 최소 값은 y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5를 넣어주게 되면 넣어볼게요. 5를 넣어주면 5-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1의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2 돼요. 그래서 이때 값은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가장 작은 값일 거고요. 쭉 가서 9일 때가
9일 때 y값이 제일 큰 값이겠지. 여기 가상의 y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9를 대입하면 9-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5의 제곱 25니까 26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26일 때가 최대값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 대문자 임이라고 쓰겠습니다. 최대값은 26이고요. 최소값 소문자 임이라고 쓸게요. 최소값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1이 더 작지 않아요? 1이 더 밑에 있는데? 1이 더 값이 작은데? 아니죠. 요 1이 되려면 x값이 4여야 되는데 x값 4는 우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 우리는 5부터 9 사이에서만 보는 거야. 여기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1이 최소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네, 이어서 8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일단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할 일이 좀 많죠. 자, 일단은, 네. 자, 일단은, 이 식이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좀 고쳐야 되고요.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참고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라고 합시다.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이게 좀 낯설면, 가상의 x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x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5야, 5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4이고요. 여기가 지금 7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럴 때, 4를 대입했을 때 값이 더 클까요? 아니면 7을 대입했을 때 값이 더 클까요? 이 점수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대입했을 때 값이 더 클까요? 4를 대입한 값은 아마 요쯤에 이렇게 y값이 이렇게 찍힐 거고 7을 대입한 값은 이렇게 돼서 이쯤에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5가 x 이퀄 5가 이제 대칭축이자 꼭지점의 좌표. 이게 이제 가운데가 이제 대칭입니다. x 이퀄 5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될 텐데 그럴 때 4를 찍었을 때 값보다 x가 7일 때의 y 값이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어요. 직접 그려보지 않고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냐면 생각해봐. 지금 좌우가 대칭이잖아. 좌우가 대칭인 거니까 5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4와 5는 지금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죠? 한 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5와 7은 여기는 몇 칸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는 2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대칭축을 중심으로 얘는 조금 떨어졌으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자, 5를 중심으로 얘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대칭축, 꼭지점의 좌표가 대칭축이겠죠.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몇 칸 떨어졌는지를 보면 그때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한 번만 더. 자, 요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애매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애매하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3이에요. 23입니다. 자, 그러면 23일 때랑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일 때랑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일 때랑 누가 더 그 값이 클까요? 누가 더 클까? 23 여기가 대칭축입니다. 23이 지금 꼭지점이야. 23이 딱 꼭지점인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누가 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누가 더 값이 크고 작을까? 20일 때가 더 클까? 아니면 25 대입한 게 더 클까? 20을 대입한 게 더 커요. 실제로 20을 대입한 게 요 위에 있으면 25를 대입하는 거는 조금 더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값이 좀 더 크고 이 값이 좀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왜죠? 왜일까요? 여기가 지금 몇 칸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3칸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거죠. 여기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2칸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좁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한 값이 좀 더 커야 되고 이 값을 대입한 값이 조금 더 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y값이 좀 더 커요. 좀 더 크고 이때 y값이 조금 더 작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떨어졌느냐 조금 떨어졌느냐를 가지고서 값이 더 큰지 값이 작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지우고. 자,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먼저 풀기 전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인데요.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9고요. 플러스 1이 원래 있었고 내 맘대로 지금 9를 더했으니까 9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쪽은 이제 xx 완전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가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몇 콤마 몇이다. 얘는 3,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3,8일 거야. 가상의 x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3,8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물론 x축, y축 그려도 괜찮은데 그럼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요. 자, 그럴 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범위는 뭐냐면 1부터 6까지만 알고 싶어. 자, 그럼 1부터 6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1부터 1은 3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겠죠.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게 되고요. 나는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의 값이 알고 싶은 거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노란색 색칠한 부분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1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6을 넣었을 때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최소값은, 이 노란색에서 최소값은 얼마일까? 자, 최대 최소는 항상 y값을 보는 거야, y값. 최소값은 얼마예요? x가 3일 때 8이 제일 작은 값이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8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누구를 넣었을 때, x에 누구를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어? 6을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지. 왜요? 3을 대칭으로 봤을 때, 요 3이 지금 꼭지점이니까, 요 3을 기준으로, x 이퀄 3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좌우 대칭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몇 칸 떨어진 거냐면, 2칸 떨어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 떨어진 거냐면 3칸 떨어졌으니까 2칸 떨어졌을 때보다는 3칸 떨어졌을 때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실제로 6을 넣었을 때 그때가 최대값이 되게 돼서 6을 넣었을 때 요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됩니다. 6을 넣어주면 여기다 넣겠습니다. 6-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요거 3제곱 9니까 1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죄송해요. 요거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8. 죄송합니다. 요거 꼭지점이 3, 마이너스 8이죠. 요거 마이너스 8입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고 요 1이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아까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8이었잖아. 그러니까 3, 마이너스 8이지, 그치? 미안해요. 3, 마이너스 8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 이거에 한 근이 2일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근에 대한 또 개념을 알고 계셔야죠. 근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근이라는 개념은, 근은 원래식 x값에다가 대입을 했었을 때 그 대입한 식이 그대로 성립을 하면 그 식이 그대로 만족을 하면 그게 바로 근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2가 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를 x값에 대입해도 이 식이 그대로 만족해야 돼요. 대입해 볼게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p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 식을 그대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근의 의미예요. 계산하면 8-4p 플러스 2-5는 0이 되기 때문에 p값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면 4p는 5인가요? 따라서 p는 4분의 5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네요. 자, 연립 2차 방정식 두 개의 해가, 이 두 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일 때 두 해를 곱해라 하는 건데,
자, 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뭐였더라? 자, 위의 식은 지금 1차식이죠. 밑에 식은 2차식이죠. 자, 풀이 방법입니다. 1차식을요. 1차식이 간단하니까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것을 2차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2차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1차식을요. 한 문자로 정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으로 정리하던가 뭐 또는 y는으로 정리하던가 뭐 x는으로 정리하던가 y는으로 정리하던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 값을 정리된 그 식을 다시 2차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볼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자, 위의 식하고 밑의 식 중에 누가 1차죠? 얘가 1차식이죠. 얘는 지금 x제곱이잖아. 얘가 1차식이니까 이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x는으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y는으로 정리할까요? x는 정리하기에는 요 2가 있으니까 귀찮죠. y는이 낫겠네요. 그래서 저 1차식을 정리하겠습니다. y는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1-2x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식을요. 저 2차식에다가 요 밑에 2차식이죠. 요 2차식의 요 y 자리에 요 식을 갖다가 싹 하고 대입해주면 끝납니다.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자 요걸 대입하겠습니다. 요거를 2차식에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3 1-2x는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올 거고요. 이것 내림차 순으로 예쁘게 정리해주면 6x 마이너스 8은 0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 8인가요? 예, 플러스 8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할게요. 자, xx 3개니까 3차 상이 3개니까 x자 인수분해 2차식인데 항이 3개짜리니까 x자 인수분해 xx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예쁘게 써주면 x-4 곱하기 x-2는 0이 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x값은 4 또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근데 연립이니까 답을 쌍으로 예쁘게 써줘야겠죠? 자, x가 4일 때가 있을 거고 x가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두 개의 답이 나올 텐데 자, 그때의 y값. 자, x가 4일 때 y값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지. 4 집어넣으면 1-4이 8인 거니까 마이너스 7. x가 2일 때 y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2 대입하면 되죠? x 2 대입하면 y는 1-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고 그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라고 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8 이 하나의 답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겠죠. 네, 됐죠?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위에 거는 1차식이죠? 밑에 건 2차식이죠? 그럼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x는으로 정리해도 괜찮고 y는으로 정리해도 괜찮아요. 이번엔 x는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x는 넘어가면 되죠? y 플러스 2인가요? 이것을 요 값을 2차식에다 갖다가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입하면 되겠어요? 여기 x자리니까 요 x자리에다가 요 x는 식을 갖다가 꽝 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하면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x 대신에 이걸 넣은 거예요. 플러스 y 제곱은 20입니다가 될 거고 이거 풀어주면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은 20입니다. 예쁘게 계산해주면 2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양변 2로 날려주게 되면 2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8은 0입니다가 되게 되겠죠. 자, 항이 3개짜리 x자 인수분해 yy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 식을 예쁘게 써주면 y 플러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가 될 거고 따라서 y 값 2개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4 또는 2입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쌍으로 쓸까요? 쌍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y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그러면 지금 그때 x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 될 거고. 또는 y가 또 누굴 수도 있어. y가 2일 수도 있었잖아. 그치? y가 2면 올라가서 2 대입할게요. 2 더하기 2는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4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알파라 했으니까 얘가 알파고 y값이 베타라 했으니까 얘가 베타인 거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두 개 값을 더하래요. 알파 더하기 베타 해주면 마이너스 6이거나 알파 더하기 베타 해주면 얘는 6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또는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